박진석 회장이 결국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5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고성희의 악행이 어떻게 들통났고 왜 이혼까지 갔는지 끝까지 쭉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사람 앞에서 감정부터 터뜨리는 타입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고정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박진석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을 관계가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날 박진석의 얼굴은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빨개진 얼굴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고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고성희는 상대가 흥분하면 그 틈을 파고들어 오해로 만들고 사정으로 만들고 가족으로 덮는 방식에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박진석이 감정을 안 주면 고성희는 끼어들 틈 자체가 사라집니다. 고성희는 그 조용함을 보고도 처음엔 웃어보려 했을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심각해요? 같은 말로요. 그런데 박진석이 꺼낸 건 말이 아니라 종이였고 그 종이가 고성희의 입술을 굳게 만들었는데요. 그 종이의 첫 장이 오래된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서류철을 탁 올려놓았습니다. 제목도 없고 장식도 없고 그냥 무겁기만 한 서류철이었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보는 순간부터 숨이 얕아졌을 겁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 손으로 설계해 놓은 판은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박진석이 사진 한 장을 꺼내 고성희 앞에 놓습니다. 그 사진은요, 우연히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구도도 완벽했고 타이밍도 완벽했고 무엇보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붙기에 딱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찍고 일부러 흘린 사진 같은 느낌이었죠.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었지? 고성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성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기보다 질문을 돌려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웃어넘기려 했을 거예요. 당신 그걸 왜 지금 꺼내요? 그때 일은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 박진석은 고성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더 낮게, 더 짧게요. 누가 찍었냐고. 여기서 고성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됐겠죠. 지금 부정하면 박진석이 더 깊게 파고들 거고 조금 인정하면 그럼 어디까지냐를 묻겠죠. 고성희가 늘 빠져나오던 방식은 전부 들키기 전에 일부만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엔 그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고성희도 느꼈을 겁니다. 박진석 표정이 너무 정리돼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입술을 살짝 눌렀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그때는 들은 것뿐이에요. 누가 제보를 했고 소문이 돈 거죠. 그 순간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고성의 입에서 제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요. 박진석이 다음 장을 펼칩니다. 사진 아래 붙어있는 메모, 날짜, 장소, 제보자 라인, 연락선. 그 라인이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어디로 이어졌는지까지 정리돼 있었죠. 박진석이 말합니다. 그래. 제보. 근데 이 제보 라인 너랑 닿아 있더라. 고성희가 웃어 보이려고 했겠죠. 당신 무슨 말이에요? 나랑 닿아 있다니 말이 돼요? 근데 박진석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같은 결의 사진을 몇 장 더 꺼내서 한 줄로 정렬해버립니다. 각기 다른 날, 다른 장소, 다른 각도. 그런데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우연처럼 보이는데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진 사진들이었죠.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거 실수 아니야. 설계야.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속으로 이를 갈았을 겁니다. 설계는 원래 고성희가 남에게 들이대는 단어였는데요. 이제는 박진석이 그 단어를 들고 고성희 앞에 서 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덫을 놓는 사람이었지 덫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여기서 두 번째 근거로 바로 넘어갑니다.
박진석은 이 사건을 누가 나쁜 짓을 했다 수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늘 돈을 봅니다. 돈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박진석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내서 고성희 앞으로 밀어둡니다. 계좌 흐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돈이 어디로 갔다가 아니라 그 시절에 누가 갑자기 빚이 정리됐는지, 누가 갑자기 급전을 갚았는지, 누가 갑자기 사라졌는지까지 한 번에 연결된 자료였어요. 고성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웃음이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너는 거짓말 할 수 있어. 근데 돈은 거짓말을 못해. 고성희가 입을 열려고 합니다. 당신 그건. 박진석이 끊습니다. 여기. 이날. 이 금액. 누가 받았는지까지 나왔어. 고성희는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고성희는 늘 하던 방식으로 사정을 꺼내려 했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내가 안 잡았으면. 근데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차갑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할 때 너는 내 앞에 나타났지. 이 말이 고성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박진석이 과거를 끌어온다는 건 지금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은 여기서 고성희에게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사진과 돈을 붙여버립니다. 사진이 퍼지던 날과 돈이 움직이던 날이 묘하게 겹쳐 있다는 걸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 엄마 사건도 우연이 아니더라. 너는 그때부터 이미 내 집안을 준비했어. 고성희는 여기서 폭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발하면 지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고성희는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굴러가요. 당신도 그때 그 판을 택한 거고요. 그 말은 사실 고성희가 자기 죄를 세상 탓으로 만들려는 수법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수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을 더 굳힙니다. 고성희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때 세 번째 근거가 터집니다.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요. 박영나의 웹툰입니다. 박영나는 그동안 엄마 고성희의 통제 아래에서 숨만 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요즘 박영나는 웹툰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웹툰이 어느 날 1위를 찍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실화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마 엄마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대사가 너무 현실 같았고 감정이 너무 날 것이라서요. 댓글이 쌓이고 캡처가 돌고 제목이 붙고 실명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집안 아니야? 어디 그룹이랑 닮았다 같은 말이 나오고요. 그 분위기가 커지는 순간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삭제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성희는 삭제가 안 되면 뭘 하느냐. 입막음을 택하는 사람이었죠. 고성희는 박영나를 불러 앉혔을 겁니다. 그만 지워. 당장. 박영나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이미 밖에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엄마 고성희가 무섭긴 해도 엄마 고성희의 말만 듣고 사는 삶이 더 무서워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박영나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싫어요. 나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 살 거예요. 고성희가 비웃듯이 받아치겠죠. 내가 뭘 알아서 살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박영나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건 이제 알아요. 이 한마디가 고성희의 통제를 깨뜨립니다. 고성희는 딸이 사람으로 서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요. 딸이 사람으로 서면 고성희의 방식이 집안에서 더는 먹히지 않거든요. 더 무서운 건요. 그 말이 집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박영나의 웹툰은 이미 밖에서 불이 붙었고 박영나가 멈출수록 오히려 더 수상해지니까요. 박진석은 이 소문이 회사까지 번지는 속도를 체감했을 겁니다. 박진석은 감정보다 회사를 먼저 보는 사람이니까요. 덮으면 더 큰 불이 되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박진석은 결단을 더 빨리 내립니다. 고성희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결단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근거가 들어옵니다. 박성재의 독립입니다.
박성재는 이미 박진석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연애만 하겠다고 선언했었죠. 박진석은 그 선언을 허락하진 않았어도 관리할 수는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박성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갑니다. 박성재가 집을 떠나 독립해버립니다. 박성재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 남기고요. 박진석은 여기서 흔들렸을 겁니다. 박진석이 약해지는 지점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의 균열이거든요.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건 집의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회사의 축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가 자리를 비우자 회사가 휘청거립니다. 보고서 숫자가 흔들리고 현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아주 잔인하게 연결했을 겁니다. 내 집안이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는 걸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누가 즐기는지, 누가 그 판을 만들었는지요. 박진석은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면 지는 것 같으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조용히 더 확인합니다. 박진석은 확인이 끝나면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이 바로 이혼 서류였던 겁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방아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5번째 근거, 지은호와 한우진의 전달입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요즘 같은 편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가 있다는 걸 배워버렸죠. 그래서 지은호는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말로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우진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덤비지 않고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끝낼지요.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자.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둘은 박진석에게 전달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조심합니다. 고성이가 미쳐 날뛰게 미끼를 던지되 잡히게는 하지 않는 것. 고성이는 냄새를 맡으면 바로 사람을 흔들려들 테니까요. 가족을 건드리고 생계를 건드리고 버티는 줄을 끊는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결국 지은호를 흔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너 지금 장난치지? 너네 엄마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동생도 사회생활 못하게 만드는 건 더 쉽고. 지은호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겠죠. 겁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은호의 겁은 도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갑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오빠, 오늘 넘기자. 한우진이 짧게 답합니다. 오늘 넘기자. 오늘 박진석이 못 피하게 만들자. 그날 박진석의 하루는 이상하게도 정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고성이를 마주하고 회사에서 퍼지는 소문을 보고 아들이 떠난 자리의 공백을 체감하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전달을 받는 흐름. 이 모든 게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였겠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집도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이런 끝장을 볼 때 일부러 중간 지점을 택하는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덜 묻는 장소를 고르는 거죠. 고성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계산했을 겁니다. 어디까지 들켰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지. 박진석은 말이 짧았습니다. 앉아. 고성이는 웃어보려 합니다. 당신 왜 그래요? 나 무섭게. 박진석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탁 놓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그 종이에 박힙니다. 고성희는 직감했을 겁니다. 이건 대화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고성희가 묻습니다. 뭐예요, 그게?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혼 서류야.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울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비웃을 겁니다. 당신, 내가 없으면 당신도 끝이에요. 회사도 집안도 체면도 다 흔들릴 텐데.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해. 내가 덮으면 다음 덫은 아이들이야. 고성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고성이가 느낀 건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권력의 단절이었겠죠. 고성이는 박진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권력 위에 올라서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 권력이 오늘 자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진짜 이러면 후회해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답합니다. 후회는 내가 내 편이었을 때나 하는 거야. 이때 박진석의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 왔을 겁니다. 박진석은 늘 당신으로 버티던 사람이었는데요. 고성이가 끝까지 빠져나가려는 눈빛을 보자 박진석 입에서 더 날카로운 말이 새어나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나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근데 너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더라. 내 인생을 거짓말 위에 올려놨어. 고성이는 여기서 눈물을 꺼내려 했을 겁니다. 울면 멈추는 남자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펜을 고성이 앞으로 밀어둡니다. 사인해. 고성희의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걸 설계했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는 걸 믿기 싫었겠죠. 그리고 그때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감정으로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딱 한 문장으로 아버지 박진석을 결론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그분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를 믿게 만든 거예요. 박진석의 턱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기만.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것. 박진석은 이 말로 마지막 미련이 끊겼을 겁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시선을 꽂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겠죠. 내가 키워놓고 내 등을 치네. 고성이는 늘 키웠다라는 말로 남을 소유하려 드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말했을 겁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답합니다. 고마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고마움으로 내가 망가질 순 없어요. 이 한마디가 고성희의 심장을 치고 동시에 박진석의 마음도 치죠. 박진석은 아들이 독립으로 보여준 이유를 그제야 완전히 납득했을 겁니다. 박성재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나간 거였어요. 박진석이 다시 펜을 밀어둡니다. 사인해. 고성희는 결국 펜을 잡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사인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다음 판을 깔았을 겁니다. 고성희는 끝이 보이면 더 잔인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이혼해. 대신 너희가 제일 아끼는 걸 끊어주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타이밍에 박영나의 웹툰이 새 에피소드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더 확신합니다. 이거 진짜 그 집 얘기다.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겠죠. 지금은 삭제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박진석은 깨닫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고성희가 다음 사람을 칠 거라는 걸요. 그때 박진석에게 연락이 들어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준비한 전달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끊고 박성재를 봅니다. 이제부터는 집안 싸움이 아니야. 증거로 끝내야 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고성희는 증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든 사람을 부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닙니다. 고성희는 위협이 됩니다. 그 위협이 어디로 향할지 박진석도 박성재도 지은호도 한우진도 아직 확신하진 못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움직이면 누군가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영나일 수도 있고 박성재일 수도 있고 지은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박진석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잃을 게 생기면 더 독해지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는 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정리할 거야. 고성희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사랑의 웃음이 아니라 전쟁의 웃음이라서 소름입니다. 그래요.
당신 방식대로 해요. 나도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다음 회차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폭주할 명분이 되었고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믿어보려는 마음을 접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고성희가 먼저 칠 사람이 누구냐는 것, 그리고 박진석이 거짓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말로 고성희를 더불어 끝낼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여지는 여기입니다. 고성희는 지금 무너지는 척하면서도 누군가를 끌고 같이 무너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고성희는 혼자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회차는요. 누군가가 다치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가 입막음을 선택한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